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옷, 음식, 그리고 거주 공간을 뜻합니다. 수만 년 전 등장한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동물들처럼 자신들이 지켜줄 두꺼운 가죽이 없었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 입어 신체를 보호했으며 험한 자연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동굴과 같은 공간에서 거주했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화하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의식주의 수준도 변화해 왔습니다. 그저 추위와 간단하게 몸을 보호할 수 있었던 동물의 가죽에서 더 좋은 재료와 멋진 디자인의 옷으로, 날고기를 먹던 것에서 각종 요리 방법을 활용한 진수성찬으로, 겨우 자연의 위험을 막아줄 수 있었던 동굴에서 쾌적한 공간으로, 이처럼 의식주의 수준은 비교도 할 수 없게 올라갔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은 것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후손을 남기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1976년 이기적 유전자를 출판하면서 생물 진화의 주체는 유전자이며 생물들은 모두 유전자의 자가 복제 속에서 만들어진 기계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고자 하는 것은 인류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과학, 기술, 의술이 발달한 21세기 사회에서 의식주 중에 인간이 가지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고 먹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국가 경제는 갈수록 발전하여 이제 세계 10위권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런 훌륭한 성과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당연히 한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역설적이게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호모사피엔스의 시대보다 종족을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구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약 50년 후에는 19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출생률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 속도가 빠릅니다. 이제는 한국인이 자연 멸종하여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발생 가능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낮아지는 출생률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하지만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살 곳을 마련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슬픔이 가득하고 서로 벼락거지가 되었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갈수록 더 부강해져 가는데 왜 국민 삶의 질은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2021년 12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약칭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11만 5천 세대 시세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에 서울의 아파트는 평당 2,061만 원이었지만 4년 반이 지난 현재는 100%가 넘는 2,248만 원이 올라 4,309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6.2억 원의 30평형 아파트가 불과 5년도 채 안 된 시점에 6.7억 원이 올라 12.9억 원이 된 것입니다. 2017년에는 일반 노동자가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20년 정도 모으면 서울에 100제곱미터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20대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 보통 40살 중후반에 서울의 번듯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40년 정도를 저축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취직 연령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는 대략 70살 전후가 되어서야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자녀의 결혼 등으로 인한 지출의 발생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소득을 얻게 되지 못하면 평생 아파트 하나 사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과연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먼저 2019년 11월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이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문제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의 자료를 보면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은 지난 정부들하고 비교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해왔습니다.
이 표는 2020년 5월 기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노무현 정부의 상승률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통령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아까 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바람에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어진 그런 면이 이제 아까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의 실수에 기한 주택 구입에는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철저하게 함께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역시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폭등하는 집값으로 인해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즉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삶의 질 하락과 사회 불안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대통령은 다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합니다.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그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그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 요지는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기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정말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마치 정부의 정책을 비우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2021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다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인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할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증가한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왜 유독 한국의 부동산 가격 증가율만 더 컸던 것일까요? 1인 가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증가했다고 하지만 1인 가구가 100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에서 사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2021년 11월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에 대해 언급합니다. 지금은 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아마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뭐 잘했다라고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그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이제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임기 말까지 부동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에는 올라간 집값을 원상 회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 끝나가는 시점에는 해결은커녕 해결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바로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집을 공급할 생각은 없고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내 가족이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산층까지 임대 아파트에서 살게 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인해 전월세 시장이 안전될 것이라 장담했지만 이러한 주거 방식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집을 원하는 것이지 국가의 집을 빌려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100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하나 장만하겠다는 서민들의 꿈은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홍남기, 김현미 장관 재직 시절 유독 집값 상승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적절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던 것일까요? 그나마 능력이 출중하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집을 장만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삶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능력 정도의 사람이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서울을 등지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이미 작년 5월에 2021년 역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 정부의 내부 보고만 하고 대중에게는 비공개로 했으며 작년 9월에는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언론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언론 보도로만 집값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다면 법이라도 만들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작년 11월에는 이제 금리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건 대다수의 국민들은 명확하게 이유를 알고 있는데 소위 배웠다는 연구원들이 어째서 저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거면 굳이 세금 들여서 국토연구원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공급은 지속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즉 지금의 부동산 폭등의 주 원인은 정부의 세금 정책, 임대차 3법, 공급 물량 감소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당분간은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각자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를 말했던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부 사실이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합니다.